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이사짐센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싸서 나가시면 돼요.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이제 저희 거예요. 어머니 명예 아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박순자, 65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평범한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3년 전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최수진. 30살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직업이 없으시구나. 남편분은요? 돌아가셨어. 아, 그럼 연금 받으세요. 며느리의 질문은 계속 제 형편을 캐묻는 거였어요. 조금 받아. 얼마나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예단은 얼마 주실 거예요? 며느리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5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0?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친구는 2000 받았는데요. 미안하구나.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됐어요.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며느리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친정도 별로인 것 같더니 시어머니도 별로네.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 친정 쪽은 화려했어요.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하객들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반면 우리 쪽은 평범했어요. 저는 작은 한복집에서 산 한복을 입었고 친척들도 수수하게 입고 왔습니다. 저기 신랑 어머니 보이세요? 며느리 친정 쪽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한복이 좀 그렇네요. 신랑 집안이 좀 어려운가 봐요.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전세 5억이에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전세금 다 내주셨어요. 그렇구나. 좋은 집이네. 네. 우리 집안은 딸 하나라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지원해 주실 거 없으시죠?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기대 안 했으니까. 며느리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니, 한번 오세요. 집들이 겸해서.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마트 과일을 사오세요? 응? 우리 엄마는 백화점에서만 사오시는데. 이런 거 받으면 좀 그래요.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받지도 않고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발 벗으실 때 조심하세요. 현관 대리석 이탈리아산이거든요. 알았어. 거실에 들어가자 며느리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조심해서 앉으세요. 명품 소파라서. 그래.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차는 안 드릴게요. 저희 커피 머신 100만 원짜리라서 함부로 못 써요. 물로 괜찮아. 그리고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며느리는 1시간 내내 자기 집 자랑만 했습니다. 가구가 얼마, 가전제품이 얼마, 그릇이 얼마. 모든 걸 가격으로 설명했어요.
우리 집 인테리어만 3천 들어갔어요. 어머니 집은 인테리어 안 하시죠? 오래 살아서. 역시. 보니까 좀 낡으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가 그러는데 마트 과일사 오셨다며? 응. 엄마, 다음부턴 좀 신경 써주세요. 수진이 체면도 있고. 알았어. 그리고 엄마, 자주 오시면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 1년에 명절 때나 생일 때만 오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빈 집을 둘러봤어요. 30년을 혼자 살아온 이 집. 낡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저희 친정 갈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님이 강하게 부르셔서요. 어머니는 혼자 지내세요. 알았어. 그리고 명절 선물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시고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명절을 혼자 보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머니, 저희 애 낳으면 육아 도와주실 거죠?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도와줘야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어머니가 내셔야 하고. 얼마나 하는데? 요즘 좋은 데는 1,000만 원이요. 어머니, 돈 있으세요? 그 정도는 없구나. 며느리가 혀를 찼어요. 역시. 그럼 육아만 해주세요. 공짜로. 알았어. 아, 그리고 어머니, 애 봐주실 때 저희 집에 오세요. 어머니 집은 낡아서 애 키우기 안 좋거든요. 그래. 매일 오셔야 해요. 애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니까. 며느리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무료 육아 도우미로 쓸 계획을.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축하한다. 그럼 어머니,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네? 애 봐주려면 가까이 있어야죠. 어머니 집 팔고 저희 근처 작은 원룸 구하세요. 내 집을 팔라고?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집 필요해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파신 돈으로 애 키우는데 보태세요. 요즘 애 키우는 거 돈 많이 들어요. 어머니, 손주 위해서는 그 정도 해주셔야죠.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야겠다고. 3년이 지난 지금, 며느리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며느리가 제 집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애 태어나면 저희가 이 집에 살 거예요. 뭐?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면 돼요. 제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민수가 상속받기로 했거든요. 민수한테 물어봤어? 물론이죠. 남편도 찬성했어요. 며느리가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까지 짐 싸세요. 이사짐센터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며느리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빈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대한입니다. 저 박순자인데요. 건물 등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사장님. 어떤 건물요? 강남구 대치동 120-45번지. 우리 빌라. 아, 그 빌라요?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이 동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빌라가 제 소유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가 사는 그 아파트도 제 소유라는 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매매 계약서, 은행 통장. 모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펼쳤어요. 첫 번째 서류. 강남구 대치동 102 스머스 5번지 5층 빌라 전체 소유주. 박순자.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이 빌라. 총 10가구가 들어있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100억. 두 번째 서류. 강남구 대치동 556789번지 오피스텔 소유주. 박순자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전체. 현재 시세 약 100억 50억. 세 번째 서류. 강남구 삼성동 이익관 4566번지 아파트 소유주. 박순자 며느리가 사는 그 아파트였습니다. 30평형 한 채가 아니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 전체. 총 200가구. 현재 시세 약 500억.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일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죠. 남편의 진짜 일은 부동산 투자였어요. 1990년대 초반,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남편은 땅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땅.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의 가치를. 그렇게 모은 부동산이 지금은 1천억이 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보, 이 서류들 잘 보관해. 왜? 우리 아들한테는 아직 알리지 마. 왜요? 아들이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잘 봐.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 알려줘. 알았어요. 만약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하고 돈만 밝힌다면. 남편이 웃었어요. 그땐 제대로 혼내줘.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며느리는 완벽하게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대치동 빌라 등기 이상 없습니다. 그럼 삼성동 아파트는? 그것도 이상 없습니다. 모두 사장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계약 하나 준비해줘. 무슨 계약이요? 삼성동 아파트 매각 계약.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사장님, 그 아파트를 파신다고요? 응. 하지만 그 아파트에 따님 내외가 살고 계시잖아요. 알아. 그래서 파는 거야.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왜? 아들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집에 좀 올래? 바빠.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냥 전화로 해. 민수야,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갈게. 저녁 7시.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안 데려왔어요. 엄마, 뭐 그렇게 급해? 아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앉아. 서서 들을게. 빨리 말해. 저는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민수야, 수진이가 엄마한테 집에서 나가래. 응? 뭐? 엄마를 요양원 보내고 이 집에서 살겠대. 아들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엄마, 그건 너도 찬성했다며? 엄마, 오해야. 나는 그냥 뭐?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냥 듣기만 했어. 듣기만? 응, 나도 반대했어.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저는 다 봤거든요. 아들 핸드폰을 며느리가 실수로 제게 보낸 거였어요. 여보, 시어머니 설득 잘했어. 고마워. 이제 우리 집이야. 아들이 답장한 내용도 봤습니다. 응, 엄마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야, 이거 봐. 뭐?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건 너도 찬성했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설명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치웠어요. 엄마는 다 알아.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나.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도? 응.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도? 그건 아니야. 나는 진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네가 어떤 아들이 됐는지 다 봤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명절 때 혼자 있을 때. 엄마. 수진이네 집에 갈 때마다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됐어. 엄마는 결심했어. 뭘? 너한테 상속 안 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이 집도 엄마 재산도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엄마, 재산이 뭐가 있다고.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던졌어요. 이거 봐. 아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네가 사는 아파트. 엄마 거야. 뭐? 이 빌라도 엄마 거고 오피스텔도 엄마 거야. 아들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응. 그럼 엄마가 응. 엄마는 가난하지 않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가 사는 아파트 전세금 5억? 그거 수진이 아버지가 낸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냈어. 수진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아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왜 말 안 했어? 너희를 시험한 거야.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결과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넌 그런 아내 말만 듣는 한심한 아들이고. 엄마, 이제 집 나가. 엄마, 나 진짜. 나가.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들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집은 다음 주에 매각돼. 뭐? 너희 아파트 엄마가 팔기로 했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건 너희 문제야. 엄마, 전세금? 그것도 돌려줘. 수진이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진짜야? 응.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문으로 아들이 차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마 며느리겠죠. 30분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민수한테 들었어요. 집을 판다고요?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나가면 되지. 어머니,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안 돼. 어머니, 3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트 과일은 싸구려라고 했지? 내 옷은 낡았다고 했고, 명절 때 나 혼자 두고 너희 친정만 갔지? 나한테 선물 한 번도 안 줬고, 죄송해요. 정말. 그리고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 집 빼앗으려고.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늦었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 봤어요. 3년 동안 나를 무시한 게 진심이었잖아.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 이게 마지막 경고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가. 며느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물이 멈추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뭐?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상황이 좀 급해졌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제가 30년 동안 믿고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며느님이 순순히 물러날 뿐은 아니죠. 그래서 말인데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파트 매각.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어요. 아침 10시 며느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 그리고 이사짐센터 직원들과 함께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수진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뒤에 선 사람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야? 그럼.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민수 씨, 최수진 씨. 이 아파트는 박순자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식으로 매각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저희가 여기 살고 있다고요. 전세 계약서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말을 잃었어요. 전세 계약서가 없었거든요. 사실 전세금도 며느리 친정에서 낸 게 아니었으니까요. 계약서가 없으시면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3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것도 박순자님의 선의였습니다. 이제 그 선의가 끝났고요. 김 변호사가 법원 집행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도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희 짐은 어디로 보내는 건데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1시간 드리겠습니다. 귀중품만 챙기세요. 1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시간 안에 어떻게 1시간 후에도 안 나가시면 강제로 집행합니다. 아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 우리 아기도 있어. 아기?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임신했구나. 네. 그래서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아기 때문에라도 제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빨리 나가야겠네. 애한테 안 좋잖아.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손주인데. 손주?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는 시어머니인 거 기억 못했잖아. 이제 와서 손주 타령하지 마. 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왔어요.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해? 모텔이라도 가. 돈이 없어. 그럼 수진이 친정에 가.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 못해요. 왜? 그동안 거짓말했거든요. 어머니가 부자인 줄 알고 자랑만 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줬습니다. 이틀 후 며느리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사돈 어른이시죠? 며느리 어머니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셨다고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길래요? 많이 잘못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을, 그리고 제 집을 빼앗으려고 했고요. 며느리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다니. 그 집 제 겁니다. 제가 누구를 데리고 내보내는 건 제 자유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그 집 전세금 5억? 네. 그거 제가 낸 겁니다. 사돈 어른께서 내신 게 아니에요.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거짓말했군요. 네. 그리고 그동안 제 명의 카드로 쓴 돈도 많아요. 얼마나요? 한 1억쯤 되려나요? 며느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제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대신 수진 씨가 쓴 돈 갚아주세요. 일주일 안에. 네?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카드 사기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후 며느리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수표를 들고 왔습니다. 사돈 어른 1억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진이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가 지금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 씨는 저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저는 며느리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하고 수진 씨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들도 잘못이 큽니다. 그런 아들과 살면 수진 씨만 힘들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돈 어른이 직접 이혼하라고 하시다니. 네. 서로를 위해서 그게 낫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엄마 때문이야. 내 때문?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안 빼앗았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뭐?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네 잘못이 뭔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3년 동안 무시한 것.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 편은 안 들어준 것.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 엄마 집 빼앗으려고 한 것. 그건 수진이가 시켜서. 수진이가 시키면 다 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 이제 알겠니?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혼했어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왜 왔니?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민수야. 응. 너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야? 아니면 다시 엄마 재산 때문에 온 거야? 진심이야. 정말? 응. 나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아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 줘. 저는 한참을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서 일자리부터 구해.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 되어.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줄게. 네가 진짜로 변한다면. 엄마, 집은 안 돼. 재산도 안 돼. 하지만 네가 힘들 때 밥은 사줄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민수야. 응? 다시는 엄마를 무시하지 마. 약속해. 약속할게, 절대로.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을 숨어 살았던 인생.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벌을 받았고 아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아들이 떠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건강은? 괜찮아. 엄마, 이번 주말에 밥 같이 먹을까? 그래.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최수진 씨 변호사입니다.
며느리 변호사.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최수진 씨가 박순자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네. 부당 명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금액이 얼마죠? 5억 원입니다. 5억? 네. 임신 중 강제 퇴거로 인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유산 위기를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산 위기? 네. 병원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수진 씨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어떻게? 첫째, 그 아파트는 명백히 사장님 소유입니다. 전세 계약서도 없었고요. 네. 둘째, 최수진 씨가 사장님 카드로 무단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1억짜리요? 네. 그건 이미 돌려받으셨지만 당시 무단 사용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셋째, 최수진 씨가 사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문자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오히려 우리가 역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역고소요? 네. 사장님께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명목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안 할게요. 왜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번 소송만 이기면 돼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보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 9개월쯤 됐을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며느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 최수진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피고에게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산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이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원고는 당시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진단서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우선 명백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해당 아파트는 피고 박순자 씨의 소유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원고는 전세 계약서 없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선의로 허락된 것이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요양원에 보내고 해당 아파트를 강제로 점유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자 내용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또한 원고는 피고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약 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재판장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원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며느리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원고가 피고를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피고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군요. 이 상황에서 원고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 공판은 우리 측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만족하세요? 이렇게 저를 망가뜨려서?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망가뜨린 건 너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 집 빼앗으려고 했고.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네 본성이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해. 마트 과일은 싸구려라고 했지? 명절에 나 혼자 두고 너희 친정만 갔지. 나한테 선물 한 번도 안 줬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모든 걸 가격으로 자랑했지. 얼마짜리 소파, 얼마짜리 커피 머신.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보자. 며느리가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2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어요. 피고의 재산권 행사는 정당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네?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돈을 내라고요? 네. 2주 내로 지급하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며느리가 또 쫓아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사돈 어른, 며느리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납니다. 제발 이혼만은? 이혼은 이미 했는데요. 아닙니다. 아직 서류 제출 전입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민수 씨한테 얘기해서 이혼 취소하게 해주세요. 저는 며느리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돈 어른, 민수와 수진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차에 탔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위자료 2주 안에 내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며느리와 며느리 어머니가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 이겼어. 그렇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복잡했어요. 수진이 장모님이 나한테 전화했어. 이혼 취소하라고. 엄마 생각은 어때? 내 생각?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게. 뭔데? 수진이는 안 변해. 지금 불쌍한 척하는 것뿐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이혼하기로 한 거야. 잘 생각했어.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응,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빌라. 이제는 정말 제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며느리였어요.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기만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는 편지를 반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겼어요. 재판이 끝나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계속 성실하게 일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식사를 했어요.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했어? 저, 애 낳았어요. 그래? 딸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됐네. 끊을게.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뭐? 애 얼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하지만 어머니 손주인데. 나한테는 손주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애 낳았어. 알아. 전화 받았어. 애 보러 갈 거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민수야, 너는 가고 싶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딸이잖아. 그럼 가. 엄마도 같이. 난 안 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 혼자 갈게.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주. 30년을 기다렸던 손주였는데. 하지만 며느리 생각을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들고 왔어요. 엄마, 애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작은 손.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름은 뭐래? 민서래. 이민서. 이쁜 이름이네. 그치? 애가 진짜 이뻐, 엄마.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번만 보러 가. 응? 저는 사진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한 번만. 다음 날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산후조리원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 비용 다 대주셨대. 아들이 설명했어요.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안아봐도 돼? 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제 품에서 작게 웃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 낳고 나니까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그리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네? 나는 널 용서 못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년 동안 나한테 한 짓 잊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 아이 때문에 널 봐주는 거야. 알겠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를 며느리로 안 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기를 며느리에게 돌려줬습니다. 민수야, 가자. 응, 엄마. 방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회?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민서를 위해서라도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넌 변하지 않아. 지금은 힘들어서 그러는 것뿐이야.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알아. 저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너무 한 거 아니야? 뭐가? 수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은데? 민수야.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3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 모든 걸 며칠 만에 용서하라고? 하지만 애도 있고, 애는 애고, 수진이는 수진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서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아니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편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사진만은 받았어요. 아들이 보내주는 민서 사진.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른,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수진이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요.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해요. 어머니 용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며칠 후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친정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서 애 좀 보여줘. 며느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아기를 데려왔어요. 민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주. 많이 자랐어요. 수진아. 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며느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민서 때문에 기회는 줄게. 네? 진짜로 변한다는 걸 보여줘. 시간이 걸리더라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정말로 변한다면 그때 생각해 볼게.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착각하지 마.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저는 민서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 때문이야. 민서가 할머니 없이 자라는 건 싫으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변할게요. 그래. 저는 민서를 며느리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 치료받아. 애 키우려면 네가 건강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네 집 갔다 왔어? 응. 어땠어?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 그치? 나도 걱정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 수진이랑 다시 만나볼까 해. 뭐? 애 때문에라도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응?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수진이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결정해.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 때문에, 그리고 아들 때문에. 어쩌면 저도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에게 기회를 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고 민서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는 민서가 목을 가눴어요. 그래? 빨리 크네. 네, 의사 선생님도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겸손했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서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얼마? 한 50만 원만. 저는 지갑을 열어 50만 원을 꺼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돈을 받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서 옷 사야 하는데 얼마 필요해? 30만 원만. 저는 또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한 달 만에 총 200만 원이 나갔어요. 세 번째 달이 됐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좀 와보시겠어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왜? 그냥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랐어요. 거실에 새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큰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 새로 샀어? 네. 민서 키우려면 환경이 좋아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소파가 500만 원이고 TV는 300만 원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샀어? 저희 부모님이요. 근데 어머니도 조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저희 부모님만 돈 내시면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손주 키우는 건데.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 달라는 거야? 한 200만 원만. 200? 네. 적은 돈이잖아요. 어머니 재산 생각하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안 돼. 네?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너 지금 다시 변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돈 타러 오는 거잖아. 민서 핑계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 가볼게. 저는 돌아섰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100만 원만이라도.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한 푼도 안 줘. 어머니, 손주 키우는 건데요. 손주 핑계 대지 마.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너 결국 안 변했어. 역시 나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 뭘? 돈 안 주셨다며? 응. 왜? 민서 키우는 건데. 아들의 목소리가 불만스러웠어요. 민수야,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소파랑 TV 샀는데 어머니가 분담금 안 주신다고. 분담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수진이 부모님이 산 거잖아. 내가 왜 돈을 내? 하지만 민서 할머니시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돈 많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민수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수진이한테 200만 원 줬어. 그것도 모자라? 200? 그렇게 많이 주셨어? 아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50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했는데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받은 돈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수진이한테 물어봐. 내가 준 돈 어디 갔는지.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했어. 돈 받은 거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다 썼대.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민수야, 이제 알겠니? 수진이는 안 변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만 포기해. 수진이랑 다시 만나는 거. 응, 알았어.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한테 들으셨죠? 응,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냥 제 용돈이 필요해서. 용돈? 네.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옷도 사고.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제 돈도 좀 쓰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아. 네? 너 진짜 반성 안 하는구나. 어머니? 애 키우는 게 힘들면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받아. 왜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돈을 받아? 그건 어머니가 돈이 더 많으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서를 안고 왔어요.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외쳤습니다. 민서 보러 오셨잖아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서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창문으로 며느리가 민서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가 울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른, 수진이가 또 잘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 민서는 죄가 없잖아요. 민서가 할머니 없이 자라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며느리 어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만나고 싶어요. 그럼 수진이 없이 민서만 데리고 오세요. 네? 수진이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민서는 일주일에 한 번 데리고 오세요. 며느리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말 며느리 어머니가 민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돈 어른, 민서 데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민서를 안았어요.
2달 만에 보는 손주, 많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민서를 보면서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달랐습니다. 민서는 제 손주. 며느리 때문에 민서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돈어른, 수진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겠죠. 며느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를 제가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글쎄요. 저는 민서를 쳐다봤어요. 전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며느리 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민서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민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민서가 제 얼굴을 쳐다보며 웃었어요.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민서를 꽉 안았어요. 며느리는 포기했지만 민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민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생활이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서는 빠르게 자랐어요. 이제 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민서가 저를 보면 웃으며 달려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수진이가 요즘 클럽에 자주 다닙니다. 클럽요? 네. 애 키운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밤에 친구들이랑 나간대요.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민수 씨는 뭐라고 해요? 이혼한 사이라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돈어른. 며느리 어머니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새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서는요? 민서는 주로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는 주말에만 와서 잠깐 보고 가요. 사돈어른, 제가 딸을 정말 잘못 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가 어떻게 알아? 수진이 어머니한테 들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요즘 이상해. 민서도 제대로 안 돌보고. 너는 뭐 하고 있어? 나도 주말마다 민서 보러 가는데. 수진이가 자꾸 나보고 돈 달래. 민서 양육비 명목으로. 근데 그 돈으로 자기가 놀러 다니는 것 같아. 그럼 양육비 안 줘. 그럴 수가 없어, 엄마. 내 딸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답답했어요. 엄마, 어떡하지? 민서를 데려와. 네? 민서를 데려와서 네가 키워.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맡겨놓으면 민서가 제대로 못 자라. 하지만 엄마, 나는 혼자인데 어떡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응, 민서를 위해서라면. 다음 주말 아들과 함께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양육권 조정을 위해서였어요. 며느리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수진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요? 며느리의 말투도 건방졌습니다. 민서 양육권을 민수한테 넘겨. 네?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왜 제가 그래야 하는데요? 넌 민서를 제대로 돌보지 않잖아. 제가 어떻게 안 돌봐요? 주말에만 잠깐 보고 평소에는 내 부모님이 키우잖아.
며느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네. 저 아직 젊어요. 클럽도 가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어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딸을 나무랐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왜요? 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전 엄마 되기 싫었어요. 민수랑 결혼한 것도 후회해요. 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했고.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서 키우기 싫어요. 민수가 키우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민서는 가져가세요. 며느리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내 딸인데. 엄마가 키우고 싶으면 엄마가 키우세요. 전 싫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었어요. 전 나갈게요. 친구들이 기다려요. 수진아. 며느리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허탈했어요. 민서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민서가 작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표정. 민서야. 저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가 눈을 떴어요. 할매. 응, 할머니야. 집 가? 응, 할머니 집 가자. 민서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서는 제가 데려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며느리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수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요. 민서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수진 씨한테는 면접권도 주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돈 어른. 그래도 수진이는 민서 엄마인데. 엄마 자격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딸을 키우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며느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민서 키워주셔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 혼자서는 못 키울 것 같았어. 걱정 마.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수진이 잘못 봤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일주일 후 양육권 조정법원 심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변호사만 보냈습니다. 최수진 씨는 양육권을 포기하십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면접권도 포기하십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최수진 씨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본인 의사가 맞습니까? 네, 판사님,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민서 양의 양육권은 친부 이민수 씨에게 전부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일해서 민서 잘 키울게. 그래. 그리고, 응? 엄마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그날 밤 저는 민서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와의 3년,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있었고요. 할매. 민서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응, 할머니 여기 있어. 사랑해.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민서야.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곁을 떠났지만 민서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저는 이겼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이제 3살이 되었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매, 유치원 가. 민서가 아침마다 저를 깨웠어요. 그래, 우리 민서 씻자. 아들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말에는 민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평일에 민서를 돌봤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왜 전화했어? 어머니, 민서 좀 보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너 양육권도 포기하고 면접권도 포기했잖아. 법적으로도 민서 볼 권리 없어. 알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네. 정말 제가 미쳤었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민서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 자요. 제발 한 번만. 안 돼.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며느리는 계속 전화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른. 네. 수진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클럽도 안 가고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요즘은 집에서 육아 공부만 해요.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민서 사진만 보면서 울고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돈 어른, 딱 한 번만 민서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서한테 물어볼게요. 네? 민서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 해줄게요. 하지만 민서가 싫다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서를 불렀어요. 민서야. 응, 할매. 민서. 엄마 보고 싶어?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응. 민서 낳아준 엄마.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왜? 엄마 나쁜 사람이야. 할매가 그랬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는 엄마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민서야, 그래도 엄마는 엄마야. 싫어. 난 할매랑 아빠만 있으면 돼. 민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며느리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민서가 싫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며느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 저희 잘못이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서는 4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매, 오늘 유치원에서 엄마 그리기 했어. 민서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누구 그렸어? 할매. 민서의 그림 속에는 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서한테 할매가 엄마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 할머니가 민서 엄마지.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재혼 생각 중이야. 재혼? 응, 회사에서 만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민서는? 민서도 좋아해.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 아들이 웃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올 건데 엄마도 만나볼래? 그래. 다음 주 아들의 새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미라, 35살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라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민서 정말 예쁘네요. 민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서 잘 챙겨줄 수 있어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미라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민서를 제 딸처럼 키우겠습니다. 저는 미라 씨를 한참 쳐다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6개월 후 아들이 재혼했습니다. 소박한 식으로 가족들만 모였어요. 민서가 미라 씨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 이모 예뻐. 민서도 예뻐. 미라 씨가 민서를 안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서에게 좋은 엄마가 생긴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수진이가 민수 씨 재혼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다 망쳤다고.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말하더군요. 사돈 어른,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며느리네 집안과의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5살. 유치원에서 가장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할매,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우리 민서 대견하네. 그리고 미라 엄마가 케이크 만들어줬어. 민서는 이제 미라 씨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할매, 나 행복해. 민서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매 있고 아빠 있고 미라 엄마 있어서 좋아. 저는 민서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해, 민서야. 저녁에 혼자 앉아서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며느리와의 악연,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민서를 지켜냈고 아들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빌라, 이 동네, 이 모든 것.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일궈낸 것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켜낸 것들. 여보, 저는 하늘을 쳐다보며 남편을 불렀어요. 우리 잘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유치원 가기 전에 말했어요. 할매, 나 커서 뭐 될까? 민서는 뭐가 되고 싶은데? 할매처럼 강한 사람. 민서가 웃었어요. 할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강하게 자라. 응.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절대 안 질 거야. 민서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는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제 방식으로, 제 힘으로.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했어요. 민서와 함께, 아들과 함께, 새 며느리와 함께.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하고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지난 5년이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할매, 가자.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저는 민서와 함께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밝은 아침 햇살 속으로.